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봉합되는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하게 보이다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오늘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잡은 주제가 배당 귀족주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희가 기술주 중심의 팽 주식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했는데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약간 생소한데 도대체 왜 이 주제를 잡았는지 우리 김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네. 오늘 왜 이 주제를 잡았는지, 왜 우리가 배당 귀족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S&P 500 주가를 보면 기술주 중심의 그 주식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긴축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하면서 네. 거의 이제 또 무역 분쟁도 악화되고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했다가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락한 주식 섹터가 사실 기술주였거든요. 역시 기술주였죠. 아마존 네.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뭐 1,200불까지 하락을 했고. 그때 뭐, 샀어야 되는데. 글쎄요. 네. 예. 지금 다시 거의 이제 2,000불 회복, 가까이로 네. 회복을 했죠. 나스닥도 사실은 많이 하락했다가 네. 다시 지금 오히려 고점을 뚫고 조금 상승한 상황인데 네. 그러다 이제 연준이 뭐 그 금리 인상을 멈추고 뭐 그러자가 다시 주가가 회복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그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백악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나 커들러 경제자문위장이 연준에게 막 금리 인하하라고 막 전방위를 압박을 하고 있는 불구에도 네. 지금 이제 금리를 당분간은 안 할 거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역 분쟁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잘 주는 그 소위 그 배당 귀족주 S&P 500 안에 그 S&P 500 디비든 아리스토크래시라는 그 기업들이 한 56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기업들을 뭐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 귀족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 왜냐하면은 이런 주식들은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 다른 그런 S&P 500 기업들보다 하락하는 폭이 낮고 굉장히 변동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 때 좀 다른 그런 주식보다는 좀 이런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저같이 한번 사놓고 이렇게 쭉 묻어두고 싶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좋은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시죠. 그 S&P 500이라는 게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잖아요. 그게 2008년 한 해만을 놓고 보면은 그게 평균적으로 S&P 500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에 7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배당 귀족주라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경제 충격에 비교적 더 그 반발력이 많고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귀족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글쎄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배당률이라고 하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률이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1980년대부터 본다면은 그것이 약 한 6.3%.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올해 4월 현재 이것이 1.8%까지 하락했습니다. 아, 계속 굉장히 떨어지고 하락했군요. 있거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성장 모드로 가면서 네. 이 배당률도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배당 귀족주들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5년 가까이. 나중에 네. 보게 되는 배당 왕족들은 50년 가까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 좀 공부했고. 그다음에 배당률 말고 그다음에 S&P 500대 기업 중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 숫자도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2015년엔 84% 기업들이 배당을 실시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는 2017년에 17년. 예, 네. 82.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S&P 500 그 500의 배당 귀족주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뭐 총 한 56개의 기업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평균 배당 비율이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에서의 평균 배당 비율이 1.8%잖아요. 네. 근데 이 귀족주는 한 2.54%가 평균 배당률이에요. 더 좀 높군요. 거의 그렇다면 말이죠. 그 국채, 예, 국채 수준이에요. 예, 지금 국채 10년만 국채 수준이죠. 수준이 2.5%니까. 예, 네. 국채 수준의 그 수준의 지금 배당 네. 비율을 주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기술주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지난번 같이 그 요번 기술주가 빨리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S&P가 빨리 올라갔지만 네. 그 다음에 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폭락했지만 그만큼 이 주식은 폭락하는 그 폭이 폭이 이제 적었다. 적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그 섹터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에는 AT&T라는 네. 그 컴퍼니가 한 배당을 한 6.6% 주고요. 네. 6.6%. 무덤만 놔도 예. 네. 그리고 이제 consumer discretionary에는 뭐 맥도날드가 네. 대표적으로 있고 한 2.3% 정도 배당률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consumer staple이라고 디펜스 스탁이 있잖아요. 필수품들. 네. 그 코카콜라가 이제 대표적인데 한 3.3%예요. 네. 나중에 이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그 포폴리오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잖아요. 네. 아까 이제 내가 코카콜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당을 주가가 한 60불인데 그러니까는 배당을 1년에 1달러 60전을 줘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이 1988년도에 네. 2불 50인가 2불 30 몇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달러 60전이면 배당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가 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워런 버핏이 그 역사적인 80, 가격을 예.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코카콜라는 지난 계속해서 수십 년간 배당을 늘린 늘려왔죠.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팔겠어 안 팔겠어요? 주식 하나에 배당 비율이 60%가 넘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좀 내가 쓰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좀 팔지 않나? 절대 안 팔죠.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카콜라라는 주식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릴 건데 네. 안 팔죠. 네. 60%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60%의 이자를 꼬박꼬박 그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에는 엑선. 엑선 모빌 같은 기업 상당히 배당 비율이 높아요. 한 4% 이상 되고 네.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 컴퍼니에는 그 S&P 글로벌 그다음에 TO 프라이스라는 그 뮤추얼 펀드 컴퍼니가 있고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의 그 잔슨 앤 잔슨 이 기업 아까 우리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막 교수님이 밴드맨드에서 네. 근데 기저귀 레시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네, 사실은 대단한 회사예요. 잔슨 앤 잔슨 탈레놀도 만들던가요? 여기 네? 탈레놀.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의 한 그 대표적인 기업은 뭐 3M 컴퍼니나 막
캐터필러,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기업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에는 이콜랩이라는 기업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에는 Federal Realty Investment Trust라는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틸리티에도 이제 하나가 있는데 Consolidate Edison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노 교수님께서 그 채권 이자율하고 비슷하다. 2.5% 그렇죠. 10년 만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족 배당주는 어쨌든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하고는 여전히 달리 좀 위험은 좀 있죠. 조심해야 예. 되잖아요. 어떤 예.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대개 보면은 이 배당 귀족주들은 기업 성장 단계를 우리가 5단계를 분류하는데 그 5단계가 개발, 성장, 확장, 성숙, 또는 쇠퇴인데 제가 보기엔 거의 다가 이 성숙 단계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앞이 3단계를 지나서 네. 이것도 상당히 성숙 단계를 오래 유지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성숙 단계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확장 2단계, 성장 확장 2단계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는데 네. 그러한 전성기는 지났지만은 꾸준하게 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기업주들은 시장에서 약간씩 그 쇠퇴하는 기미를 경쟁자한테 밀리면서 또는 대체품이 나오면서 밀리면서 주가가 약간씩 하락해요. 네. 그럼 자기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더 많이 줘가지고 네. 끌어올리는 그런 거죠. 심지어 말이죠. 2017년에 존슨앤존슨이나 이 포드 같은 데는 한때 자기들이 작년도에 올린 당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당금으로 지출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동안 쌓인 돈 가지고 퍼보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네. 이런 배당 정책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상태들이죠. 그래서 성숙한 기업들이 주가가 슬금슬금 빠진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배당금을 늘리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기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것도 포드가 그렇고요. 네. AT&T도 좀 그런 편입니다. 포드는 지금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지금 고전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만 요새 추세는 전기차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포드도 상당히 그러면서 밀려나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그 배당 귀족주의 특징은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것만 아니라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지난 그렇지. 2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여기에는 60년 동안을 꾸준히 왕족, 배당 왕족은 50년 동안 늘린 기업들. 그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거예요. 네. 놀라운 거기에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배당금을 줄이거나 네. 주지 않으면 바로 그냥 가차없이 여기에서 거기서 퇴출되는 거예요. 네. 예. 참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뭐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렛, 디비덴드 킹인데 예. 한국말로 하면 배당 귀족, 배당 왕 이러니까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영어로 하면 디비덴드 킹스는 이제 그 50년 동안이나 네. 그 이상. 그래서 여기에 보면 6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디비덴드 킹에는 한 21개의 컴퍼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당 귀족주는 20년, 50년 25년 이상. 네. 근데 이게 한 56개가 있고 디비덴드 챔피언은 이것도 한 25년인데 네. 여기에는 S&P 컴퍼니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그게 한 133개. 네. 그다음에 이제 디비덴드 콘텐더라고 하는 기업들은 한 10년에서 24년 동안 그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이게 한 100개가 넘고 네. 그다음에 디비덴드 어치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네. 한 265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정말 자본주의 주주 친화주의인 그런 기업들이 많은 전 거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모특을 형성했다고 한국말로 하면 해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감히 그 분야에 넘볼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 그러면 배당 귀족주
중에서 아까 어떤 대표 기업들, 섹터별로 대표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섹터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의 그 배당률이 가장 높다든가 뭐 이런 특징을 한번 짚어주시면 예, 제일 배당 기적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consumer staple, 소위 말해서 먹고 마시는 기업, 디펜스 스탁이라고 그러죠. 생활 필수품 이런 기업이 한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더스트리얼 그 섹터에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제조업이나,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 그렇죠. 여기에 한 이제 13개가 들어가 있는데 배당금은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이 조금 더 코카콜라나 뭐 이런 월마트도 거기에 들어가고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꾸준하게 줄 수 예. 있어요.